오늘은 2월 달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해왔던 것을 전부 다 이렇게 같이 뭉쳐서 이제 복습도 하고 또 여러분들의 경험과 저의 경험을 같이 나누기도 하면서 질문과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행복한 가정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할 텐데요. 제가 이제 그 카이저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본 몇 가지 다른 가족들의 예를 들으면서 어떤 것이 행복한 가정인가 저대로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 그러면은요, 모든 인생에서 이제 생기는 변화, 우리가 어떤 점에서 이렇게 이제 항상성이라고 그러죠. stability. 모든 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한 대로 비슷하게 되고 그러면서 무엇인가를 예측할 수 있고 그럴 때는 마음에 큰 동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변화가 왔을 때 그것은 하나의 이제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위험하다고 느껴지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감정외는 우리가 포유동물들과 같이 우리가 쉐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두엽을 사실은 프리프론털로 그래서 전두엽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맞는 그 번역인데요. 이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무언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감정을 억누르고 그러는 이 두뇌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제 성숙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있을 때 금방 일을 잘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감정이 먼저 앞서거든요. 그런데 그 감정에 앞서는 것을 어느 정도 이렇게 눌러보면서 새로운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 것. 이제 이것이 성숙한 어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겠죠. 더군다나 가족을 이제 우리가 이끌어야 되는 부모로서 그리고 결혼 생활을 하는 우리 배우자로서 어떤 식으로 이런 스트레스가 있을 때 감정을 잘 제어하면서 그것을 이겨나가는 방법을 갖다 찾을 수 있나. 그것을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카이저에서 있을 때 어느 가족이 있었는데요. 백인 가족이고 부모님이 이제 결혼해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고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들들을 낳았는데 둘이 이제 일란성이 아니고 이란성 쌍둥이 그래가지고 서로 모양은 다르지만은 어쨌든 같이 태어났는데 제가 이 아이들을 5살 때부터 보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얘네들이 나중에 성인이 될 때까지 쭉 봤습니다. 이 두 아이가 전부 다 아주 심한 자폐성이 있었습니다. 자폐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커서는 둘이 굉장히 바뀌어져서 큰 아이는 굉장히 이제 키도 크고 그러나 항상 불안하고 작은 아이는 키는 조금 작고 탕탕한데 아주 무드가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아이가 됐는데 어쨌든 이 어머니한테 제가 굉장히 감명을 받았었습니다. 이제 힐러리라는 그 이름의 이 어머니는요. 두 아들 자폐아인 아이들을 데리고 오시면은 늘 웃으세요. 그리고 이분이 웃고 이렇게 평화롭게 지내시니까 그 남편도 엔지니어신데 직장에 잘 다니시면서 주말이면은 이 아이들 데리고 나가서 산책도 하시고 아이들한테 좋은 아버지 노릇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얼마나 힘든 그 스트레스니까 딱 두 남자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들이 둘 다 아주 심한 자폐아였거든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항상 저한테 오시면은 웃으시면서 오늘은 아이들이 무엇을 잘했는지 얘기부터 하세요. 아는 그 많은 한국인 부모님들은 아이가 오늘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부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도 자기들이 뭔가 잘했다는 얘기를 엄마가 하면은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런 어머니가요,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들도 어떤 점에서는 가장 좋은 선생님으로 만들고
저 같은 의사에게도 이런 분은 참 많은 그 감명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야, 정말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저렇게 평화롭게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런 것이 가정의 행복이 아닐까? 그러니까 어떤 그 스트레스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보다는 어떤 그 스트레스가 있을 때 이것을 좋은 스트레스로 만들 수 있느냐. 왜냐하면 우리는 스트레스는 항상 나쁘다고 생각을 하기가 쉽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팬데믹 상황에 있고 모든 생활이 전부 다 이제 구속되어지고 경제적이라던가 사회적으로 많이 구속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그냥 슬프게만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거기서 나대로 좋은 점을 찾을 수 있을 거냐. 저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가정, 우리의 결혼 생활, 우리의 자녀들과의 관계를 어떤 점에서는 굉장히 좋게 보양시킬 수 있다고 그렇게 믿어서 오늘은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우선 제 얘기부터 할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저 자신의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가장 저를 잘 아니까요. 제가 이제 그 한국에서 이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한 후에 내과 의사를 하고 이제 인턴한 다음에 미국에 왔을 때 금방 이제 그 취직을 했던 그 회사에서 병원에서 갑자기 저와 남편의 그 인턴 자리를 갖다가 그냥 캔슬 시켰어요. 그래 갑자기 그런 일을 당했는데 그 다음에는 뭐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때 가장 직장을 찾기가 쉬운 데가 정신과였습니다. 왜냐면 그때 미국에서 많은 정신과 레지던트가 필요했거든요. 이제 그 산속에 있던 아주 정신병원 거기서 심한 그 이제 정신과 환자들이 오래 있다가 그때 이제 또로진이라는 좋은 항정신 약물을 갖다 발견하게 돼가지고 불란서에서 그걸 들여다가 여기서 그 환자들한테 쓰니까 환자들이 그 막 환청하고 막 환시하던 것도 없어지고 막 이상한 소리 지르고 막 그다음에 어떤 그 망상증 있던 것도 막 없어지고요. 말도 똑똑하게 하고 생각도 아주 클리어하게 하고 이런 것을 하게 되니까 그때 이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랑 이제 그 정부에서 이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런 정신과 의사들 때문에 아니 환자들을 갖다가 산속에다 그냥 놔두지 말고 사회로 보내자. 그래서 가족들한테도 돌아가게 하자. 그래서 이제 사회로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신과 보건소가 많이 생기고 이런 사람들을 갖다 치료를 해야 되니까 정신과 그 수련의를 많이 이제 기르게 됐습니다. 그때 그래서 제가 이제 정신과 의사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내과를 하려고 그랬다가 여기 와가지고 갑자기 변화되니까 정신과 의사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47년 전이고요. 제가 그동안 47년간 정신과 의사 노릇을 하면서 너무나 저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들도 도와줄 수 있고 많은 걸 배우면서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따라서 어떤 점에서는 나쁜 스트레스를 좋게 변한 이제 그 첫 번째 단계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요번에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수련 마치고 미국 군대에서 군의관으로 4년 단 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데서 한 2, 3년 일하다가 카이저 퍼머넨트에 들어가가지고 파트너로 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거기서 이제 풀타임으로 일하다가 나머지 한 9년은 이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전체 35년 반을 이제 카이저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카이저에서 은퇴하고 저희 딸이 이제 덴마크로 이사를 간다 그래서 거기 가서 집도 도와주고 무빙 이사하는 걸 도와주려고 카이저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도와주는데 갑자기 팬데믹 사건이 생겼죠. 그래가지고 뉴섬 주지사가 모두 집에 들어가 있어라 움직이면 안 된다 이런 게 나오니까
우리 딸이 이제 빨리 덴마크로 가서 자기 가족들하고 이제 같이 살아야 되고 저를 얼른 여기다 집에다 데려다 줬는데 그때가 3월 중순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여태까지는 내내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이제 그럴 필요가 없게 됐고 집에 있으면서 그때 뭐를 했냐면은요. 그동안에 제가 정신과 의사 하면서 항상 그 주의 산만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 자신이 한 50이 넘어서야 나도 이 증상이 있구나. 그런 걸 알게 되고 제 큰 딸이 그때 한 30세 됐을 때 그 정신과 책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이 쓴 건데 Driven to Distraction이라는 책을 읽고서 나도 이 병이 있는 것 같다 해서 가서 정신과 의사한테 이제 확인을 받고 그 다음에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약을 쓰면서 치료를 받으니까 훨씬 자기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 아주 많이 좋아졌다 그래요. 저도 그러니까 이 아이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럼 나도 있겠구나. 그래서 가서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테스트를 해보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제가 책을 쓰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처럼 좋은 기회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쓴 책이 작년에 그래서 12월 달에 출판되어서 나온 책이 나의 가족이 경험한 ADHD, 주의 산만 및 행동 항진증이라는 그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이번 목요일이네요. 2월 25일 날 8시에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북 컨설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힘든 일이 있거나 생각지도 않은 사건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형편에 더 좋은 스트레스, 굿 스트레스로 만들 수 있을지 이제 그것을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려고 그런 거고요. 또 제가 저를 항상 잘 도와주시는 우리 이미리 씨는 본인이 어렸을 때 치던 피아노 플레이를 이번에 다시 치게 됐다고 그래서 그런 것도 참 좋은 점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것을 어떤 점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우리 생활에 좋게 만드는 것을 여러 사람들에게서 이제 지금 제가 여쭤보고 또 저도 배우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어떤 스트레스가 탁 닥칠 때 그때는 이제 놀라고 어떤 때는 불안하고 어떤 사람들은 우울해지고 어떤 분들은 또 갑자기 몸도 아파지고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가장 먼저 무엇을 제가 청소년들을 많이 치료하거든요. 물론 아이들도 치료하고 어른들도 치료하지만 청소년들이 굉장히 우울하기가 쉽고요. 그때는 매일매일 몸도 바뀌고 매일매일 생각하는 그 두뇌 인지 능력도 바뀌어지고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는 빨리빨리 두뇌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는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오르락내리락 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내일이 스트레스합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한테 제가 항상 권하는 게 뭐냐면은 항상 감정을 그대로 놔두면 아래로 푹 빠지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무언가 내가 스트레스를 느끼고 힘들 때는 빨리 그 상태를 갖다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을 미리 생각해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아이들은 자기는 친구한테 전화를 한다. 어떤 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다. 어떤 아이들은 자기가 쿠킹을 한다. 뭐 맛있는 걸 먹는다. 뭐 또 어떤 제가 세바씨라는 한국의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젊은 여자분은 너무 우울하고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떡볶이를 갖다가 먹고 싶은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친구 불러가지고 같이 떡볶이를 먹다 보니까 기분이 좋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자살에 대한 생각을 그때 잊어버릴 수 있었고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은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우리가 처음에 컨트롤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모든 감정 자체는 좋은 감정, 나쁜 감정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도 감정이 있고 고양이도 있고요. 사자도 있고 우리하고 그런 감정은 똑같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이 감정내가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자연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떤
능력을 주지요. 왜냐하면은 갑자기 바람이 불면 사슴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이게 그러니까 사자가 오나 빨리 뛸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인간도요. 갑자기 뭐가 흔들흔들해지면은요. 캘리포니아에서는 혹시라도 지진이 오나 이런 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안 하면은 우리는 잘못하면은 파멸될 수가 있으니까요. 따라서 이 감정내는 중요한 것이 우리가 배고픈 거 알려주고 몸이 아픈 거 알려주고 스트레스가 오는 거. 즉 뛰거나 빨리 이 상태를 갖다 벗어나기 위해서 싸워야 될 상태인 거를 알려주는 것이 우리 감정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정내만 의존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거는 동물들에게는 필요하지만 우리는 그 한층 더 높은 전두엽, 프리프론탈 로브를 써서 감정을 제어하고 어떻게 할까를 갖다가 이제 와이즈하게 찾아내는 것이 인간의 이제 그 도리죠. 그리고 그것이 부모된 사람들의 이제 어떤 점에서 의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때는 제일 먼저 권하는 것이 운동입니다. 왜냐면은요, 참 운동이라는 게 어떤 점에서는 아주 우리 감정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인지작용하는 데도 전부 다 도움이 되는 것이 우선 운동을 하면은요, 이게 그 두뇌에서 우리 이제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에 시냅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시냅스로요, 모든 좋은 화학물질들이 많이 나와요. 가령 세로토닌 나오죠. 그러면은 불안하거나 우울한 것들이 많이 줄어듭니다. 도파민 나옵니다. 그럼 멍하다가요, 우리가 포커스를 할 수 있습니다. 도파민이라는 건 우리가 상을 받거나 사랑할 때 많이 나오는 그런 물질이거든요. 따라서 포커스를 하니까 뭔가 결정도 할 수 있고 우리의 그 전두엽의 일을 갖다가 많이 도와줄 수 있고요. 노에피네프린 나오면 기뻐집니다. 그리고 엔돌핀 나오면 여러분 잘 아시죠? 이상구 박사님이 항상 얘기하셨던 엔돌핀은요. 인다지너스 몰핀, 몸 안에서 만드는 몰핀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아무리 해도요. 그렇게 아프지가 않아요. 왜냐면 페인을 갖다 조절해 주시니까.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지금 운동을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우선 기분이 좋아집니다. 우울한 것도 좀 없어지고 크크하고 속상한 것들이 많이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있잖아요. 참 이 운동이 재밌다는 것이 그 우리 뉴런이 이제 뇌세포 그래서 모든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하는 그 지적 활동을 하는 것이 이 뉴런들인데 그전에는 우리 심장과 마찬가지로 뇌 뉴런은 새로운 세포가 생기지 않는다고 여겼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른 모든 몸의 세포들은 가령 예를 들면 피부 세포는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새 것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 몸 안에 있는 피 속에 있는 적혈구들은 한 3개월 살고 나서는요. 그게 이제 이게 죽으면서 간으로 가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몸 바깥으로 나가고 새로운 적혈구가 계속 만들어지는데 우리의 하트는 이게 바뀌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이나 뭐 음식이나 조심을 많이 하시는 이유는 하트가 이제 심장의 그 세포들을 갖다가 태어날 때와 같이 건강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두뇌 신경도 그럴 줄 알았는데 1990년경쯤에 이제 그 학자들이 보니까 새들이요 새로운 노래를 할 때를 보니까 새로운 세포들이 만들어지더래요. 그래서 와 이거 정말 놀랍다. 그래서 가만히 조사를 해보니까 쥐도 그렇고 쥐가 포유동물입니다. 그래서 포유동물에 대한 연구를 할 때 쥐를 많이 사용하죠. 인간에서도요. 이렇게 새로운 세포들이 만들어지는 걸 발견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요. 그 런던에 길들은 아주 14세기에 만들어가지고 아주 좁고요. 집들이 이제 파리나 뭐 뉴욕이나 우리 그런 것처럼 이렇게 쫙쫙 길이가 한 길 이렇게 퍼져 있지를 않아 가지고요. 고불고불고불합니다. 제 아들이 거기 살 때 제가 가보니까 이게 이게 말 타고 다니던 때 그 길들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집 찾기가 너무 어렵답니다. 그래서 택시 운전사들은요.
공부를 많이 해야지 시험에 붙고 그 다음에 그것도 3년마다 재시험 쳐야 된답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이 택시 운전사들하고 그 상태가 비슷한 다른 일반인들하고 비교를 해서 MRI를 찍어보니까 이제 우리 그 몸 안에 있는 해마라는 조직, 그 히포캠퍼스 조직을 보니까 택시 운전사들이 훨씬 커졌더래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분들은 공부를 많이 하니까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그 환경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이 많이 뇌세포가 이제 많이 커진 거죠. 어쨌든 운동을 하면은 뇌로 가는 혈류, 피의 양도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런 뇌세포들 새로운 것들도 많이 생기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좋은 그 화학물질도 많이 나오고 특히 노인들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나중에 치매가 온다는 것이 65세 이후에 많이 이제 올 수가 있는데 그때 생기는 그 치매가 이제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그러죠. 그게 아밀로이드라는 이 단백질, 나쁜 단백질이 생기면은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생기는 걸 많이 줄여준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운동을 하신다는 거는 현재도 좋지만 미래를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굿 스트레스를 할 수 있냐. 운동. 둘째, 제가 이제 저 자신의 얘기를 또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어떤 그 노인들을 위해서 강의를 하는데요. 70이 훨씬 넘으신 어떤 그 여자분이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이제 남편은 아직도 조금 이제 파타임 월크를 하는데 조그만 아파트에서 두 분이 같이 사신대요. 그런데 남편이 오시더니 이러더래요. 똑같은 것만 하고 그러니까 너무 심심하고 재미가 없으니까 우리 젊은 시절처럼 서로를 부를 때 옛날같이 서로 부르자. 그래서 당신은 나보고 오빠야 그러고 나는 당신한테 언니야 이렇게 불러서 살자. 그랬더니 기분이 그렇게 좋아지더라요. 그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옛날 처음 만났을 때 생각도 나고 너무나 마음도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그것이 자기의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